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요즘 뉴스에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화를 내는 것인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전체적인 뉘앙스에 따라서 화를 내고 슬퍼하고 이렇게 군중으로 휩쓸려서 이렇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다닙니다. 어느 때는 슬퍼하고 어느 때는 분노하고 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아주 그 코어가 되는 상식이라도 우리가 좀 알고 있자는 의미에서 재건축, 재개발, 택지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네, 가장으로서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상식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제가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이렇게 좀 추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건축 있죠. 재개발 있고요. 택지 개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아니죠.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재건축은 뭐예요? 아파트를 아파트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은요? 빌라나 기타 건물을 아파트로 만드는 겁니다. 택지 개발은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해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아파트 같은 것을요,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은 가장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니까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그죠?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죠? D등급은 조건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골치 아파져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안전진단을 끌고 가는 주체는 거의 대부분 보면 그 주민들이, 그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시행사라든지 시공사가 뒤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정말 괜찮은 단지다 그러면 돈이 될 테니까 뒤에서 이렇게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3, 40년 된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일단은 평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용적률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평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이제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건축은 일단은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성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좀 요 중간중간에 걸림돌들이 있는데 걸림돌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300가구 이상이거나 아니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일단 걸림돌이 한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조합은 각 동별의 구분 소유자들의 2분의 1 정도가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시공사라든지 뭐 이 시행사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상가가 많은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요? 재건축을 하는
그 조합에서는 일단 이것을 부시고 새로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주택이기 때문에 잠깐 이주했다가 다시 오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불편하겠지만, 근데 영업을 하시는 상가나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매일매일 매달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상가가, 단지 내 상가가 너무 많은 아파트는 의외로 재건축할 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군요. 평형대가 다양하면 정말로 이 재건축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18평부터 68평까지 있다. 이러면 이거 거의 지금 답 없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요즘. 그럼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실은 재건축으로서의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용적률도 이빠이죠, 그죠? 그리고 상가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의외로 이 주상복합들이 보면 어때요? 평형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장기 소유하실 이유가 없는 투자처죠.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을 생각을 하시면서 집을 구매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상가가 적고 단일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 재건축 조합은요, 생각보다 크게 비리를 많이 저지르진 않아요. 그냥 상식적입니다. 왜냐면 그분들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에 이렇게 어떤 임원들 같은 분들이 돈을 좀 더 벌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식선에서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것마저도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감사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 조합장이 되시거나 이제 이러셔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재개발은 좀 달라요. 재개발은 아까 뭐라고 했죠? 빌라나 기타 건물을 아파트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그 시도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낙후된 지역,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나 이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 예, 그래서 사실은 안전에 문제도 있고 치안에도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이제 지정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이 61%가 사업 시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막혀 있어요. 그 지구가 280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미시행 지구의 74%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어요. 심지어 21년이 지난 것도 있어요. 22%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은요, 가장 사실 투자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작은 빌라 하나 했는데 어느 순간 뻥 하고선 뭐 한 3, 40평 아파트가 또 생긴다. 너무너무 좋죠. 예, 왜냐면은 일단은 이 낙후된 지역에 빌라라든지 단층 이 주택, 그 다음에 뭐 3, 4층짜리 뭐 상가주택 이런 것들을 허물고 뭐 최소 15층, 25층,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 얼마나 이 공간이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돈이 묶이는 돈이 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내 원래 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 곳이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에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러면은 사실은 속 터져서 힘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은 재개발 쪽을 투자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 근데 시간 좀 걸린다. 그럼 그냥 묻어두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재개발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번외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어요.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땅도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사업 주체 조합에서 일단은 그 땅을 일단은 선점을 좀 해놔요. 계약금만 넣어놓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을 모으죠. 그 조합원들이 모은 돈 가지고 땅을 정말 제대로 매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건축을 들어가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한 70% 정도 싸요. 그런데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왼수한테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시켜라 하고요. 정말 사기도 많고요. 정말 천불도 나고요. 정말 이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라는 게 차려놨는데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 가입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지금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그 땅을 그 계약금을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땅 맞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실제 완전히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도 조합이 그 땅을 노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박게 하죠. 그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매입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토지 수용을 95%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5%를 강제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5%까지 하려면 너나 저나 다 알박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집을 구하러 다니시는데 뭐 그럴듯한 모델하우스에 그럴듯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근데 들어가서 관심이 있으니까 분양계약서 쓰려고 하니까 이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른 나오세요. 이건 정말 지옥문을 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무조건 피해라. 네.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 있죠. 택지개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공공성이 강한 개발이에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택지를 수용하죠. 그리고 이 시행사 역할을 LH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 화천대유 문제가 생긴 거는 그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 사업법인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화천대유 성남의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우회시켰죠. 계속. 예.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돈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모자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SPC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SPC가 그 FP,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화천대유 성남의들이 특수목적 사업법인으로 들어와서 추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방식은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천하동인이 됐어요.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정당한 은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이건 정말 나쁘다, 비리야 라고 느끼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SPC, 특수목적사업법인이 화천대유, 성남의들이 추가이익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게 된 계약, 그리고 그 화천대유, 성남의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다 지인들, 측근들이 사장이고 관리자였다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천하동인인데 이 천하동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SK증권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투자은행이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죠. 그죠?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이재명 씨의 어떤 그 비리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택지 개발에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는요 택지 개발에 수용되는 땅보다는요 옆에 있는 땅이 더 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정부라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누구 아는 분 계시다라고 하면 어디가 택지 개발이 될지를 정보를 받으시고요. 받으신 다음에 바로 한 블록 다음 땅을 사세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돈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난 그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땅이 토지가 수용되는 땅이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토지 보상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주자 주택 우선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 이사 가는 것에 대한 우선권도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보면 점포 겸용의 택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파트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딱 한 블록 앞에 보면은 또 그 4층짜리 그죠? 1층에는 카페고 뭐 2, 3, 4층은 거의 대부분 보면 뭐예요? 뭐 원룸이라든지 그리고 4층에는 보면 주인이 살고 요런 건물들 많죠. 네, 요런 건물들이 저 일산 가면 참 많아요. 일산 가면은 이쪽은 아파트인데 이쪽은 그런 그 상가 형태의 주택들,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 보상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택지 개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이러면 서울 경기권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해드린다 그러면 이 인천권 있죠. 그러니까 경인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 쪽에서 보면 부천에도 땅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서 부평 톨게이트 그 앞쪽에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논이에요. 네, 뭐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양 신도시 네, 그 주변에다 땅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광명에도 땅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도 있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땅을 좀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 택지 개발이 될 만한 그런 땅을 사서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한 10년 안에 네, 분명히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장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선 특히나 부동산, 주식 이런 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타로스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정확하고 빠르고 품격 있는 상담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